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의 꿈은 퇴사입니다. 선호하는 전공이나 하지만 만약에 전공의 어떤 연관성을 따진다면 또 이직할 때 가장 많이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 너 왜 이직하려고 해? 절대 하셔는 안 될 게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변지성입니다. 오늘도 이력서 드림에 함께할 컨설턴트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력서 드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안쌤이라고 불리는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취준생들이랑 구직자분들이 안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저도 그러면은 네네, 안쌤이라고 이렇게 안쌤이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반말만 안 해주시면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뭐 올해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23년 다가오는데 이때쯤 되면 뭐 이제 새해 계획들도 또 많이 세우고 저희 실제 그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수시로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안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저도 이걸 사실 봤는데 보셨구나. 저는 이거 조금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10명 중에 5명에서 6명이 아니라 더 많다. 8명에서 9명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트렌드가 계속 어디론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곳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즐겨보는 프로인데 그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혹시 쌤도 보고 계세요? 저는 나는 솔로 봅니다. 저도 환승연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낮은 저는 나는 연령대긴 솔로 한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이직에도 요즘 환승이직이다 그렇죠. 이렇게 트렌드로 많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자코리아에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저는 사실 이직에 실패한 케이스고요. 네, 올해 팀장님께서 저는 한번 좀 노려보시면 어떠실까? 아이고. 오늘 사연 주인공이 닉네임이 로버트 HR 주니어. 로버트네요. 로버트. 네, 로버트 HR 주니어. 저는 올해 5년차 HR 주니어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인데요. 이대로 제너럴리스트가 돼도 괜찮을지 아니면 한 파트를 깊게 파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인사제도 기획 파트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관련 업무 경력이 많지 않아 이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는 어떻게 이력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도 이 인사 직무가 다른 그 팀에 비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취업문이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회사는 뭐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그걸 서포팅할 사람은 네. 극히. 근데 좀 새롭게 들어오는 트렌드가 조직 문화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 MZ 세대분들 맞아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회사에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뽑고 있거든요. 아니 저도 듣다가 지금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지금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새로운 팀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인사팀 말고 이름도 좀 어려워요. 피플 앤 컬처 팀이라고 해서 이 팀들이 보니까 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더라고요. 저는 잡코리아에서 그때 워크맨에서 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보셨죠, 네네네네네. 저 거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대표님이 계신데 네. 신입사원분한테 장성규 씨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네네. 보통 대표님이 앞에 계시면 예 저는 대표님같이 훌륭한 뭐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래야 되는데 네 저의 꿈은 퇴사입니다. 네. 와 저 그거 딱 맞아요. 보고 네. 잡코리아의 기업 문화가 이런 네. 거구나. 네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이제 좀 약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게 좀 바뀌었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력서를 좀 저희가 보면서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인사 쪽에서 따로 선호하는 전공이나 아니면 학과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인사 쪽이 아무래도 경영지원은 인문상경계분들이 많이 가죠. 인문상경계분들은 전공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사실 경험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을 특별히 선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전공의 어떤 연관성을 따진다면 뭐 경영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 법학과 왜냐하면 네. 노동법이나 이런 근로기준법들을 노무법 따져야 이런,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많기 두 가지 때문에. 전공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떤 영문학과도 상관없고요. 전혀 전공과 무관하고
충분히 어떠한 경험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인사팀은 다 지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네. 인사 담당자분들 인터뷰를 갔던 적이 많거든요. 예, 예. 가면 제가 엄청 어려운 게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사팀에 이런 영어 영문학과가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 굳이 좀 집어낸다고 하고 연관성을 만든다면 글로벌 HR 쪽. 외국계 기업 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도 괜찮고요. 회사에서 외국 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과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게 대단히 크리티컬한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학력을 좀 받고 다음에 이제 경력직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딱 봐도 이분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보통 뭐 어떤 회사에 근무했다 이 정도만 게재를 하는데 근무했던 회사의 매출 규모랑 그다음에 직원 수 같은 것들을 좀 게재를 했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그마한 회사도 인사팀은 있는 거고 큰 회사도 인사팀은 있는 건데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을 관리했을까도 사실 나의 캐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과 직원을 쓰는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네, 저도 보통 회사명을 되게 쓰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과의 어떠한 좀 변별력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봤던 그런 항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가 그 이유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네네. 보통 우리가 이직을 한다면 규모가 조금 더 큰 회사 네. 아니면은 내가 좀 관리해야 될 분들이 많은 회사로 가는데 그렇죠. 매출액이 1,000억 원인 회사에서 400억 원 그다음에 직원 수도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보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으로 갈 텐데 반대라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가셨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 부분을 좀 가지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이런 목적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문구를 좀 작성해 주신다면 아 이러니까 이분은 이런 쪽으로 옮기셨구나 그런 친절함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제 그러면 또 이직할 때 가장 많이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 네네. 너 왜 이직하려고 해? 이런 사유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만약에 내가 초년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드루키다라 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같은 직무에서 같은 직무로 간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인사팀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이 참 재밌고 잘 맞았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갈증이 나서 진짜 인사 업무를 해보고 싶은 생각에 여기를 지원했다라고 해서 업무의 확장으로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 딱 인사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업무도 재밌었지만 간접적으로 접한 거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이 업무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다. 준비했다. 예, 네. 그 내용을 넣어줘야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네네. 경력을 바꾸시니까. 그리고 다른 직무로 바꾸실 때 절대 하셔는 안 될 게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그 이전 직무나 이전 회사에 대한 비난. 험담. 다음에는 좀 기술 자격증 분야를 조금 보려고 해요. 인사 쪽에서 조금 내세우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자격증이 좀 따로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엑셀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엑셀은 어느 부서건 잘해도 다 예쁨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회사에서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인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엑셀을 뭐 자격증보다도 제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서 엑셀 관련해서의 뭐 커뮤활 1급이랑 네네. 이런 거 좀 따시고요.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저기 이제 ADSP라고 하는데 요즘에 자료들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석할 수 있는 저런 자격증이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갖고 계신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인사 쪽에 어필하기 위해서 괜찮은 그런 자격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사팀은 또 문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MS 오피스 갖고 계시면 좋은데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경험과 경력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뭐 또 한 가지 더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회계를 한 70% 80% 하면서 인사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산 회계나 왜냐하면 본인이 결산해야 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게 좋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요즘에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무엇인가 학습해야 되고 뭔가 실행해야 되거든요. 다 인상하는 거예요. 인사가 진짜 만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원금 받는 역할도 있어요. 아, 지원금. 예, 우리가 뭐 청년치나 강소기업 네. 막 이런 거 뭐 하잖아요. 정부지원금이나 그렇죠. 아니면 협회 이런 데 예, 지원금 나오는 그럼 것도 지원금을 있죠. 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걸 세팅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역할도 인사가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조금 업무를 더 하네요. 예,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들어가느냐에 따라 네. 여기 플러스 그런 세부적인 자격증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네. 이분의 이 질문에 좀 답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멀티플레이어인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가인 이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저희한테 뭔가 좀 의뢰해 주신 이유가 스페셜리스트로 가고 싶어 하는 어떤 니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무하신 데에서 정말 저는 뭐 CH 온 줄 알았습니다. 아. 모든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쵸, 네. 이제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갖고 계신 게 저는 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교육 운영팀에서의 저런 교육들. 그리고 이분이 또 주니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 쪽에 관련된 교육 쪽 역할을 하는 HRD로서의 역할을 이 회사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여기에서의 그런 걸 좀 어필하셔서 다음 회사로 가실 때는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인 그쪽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인사직무 주니어급 사연자의 이력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분의 이력서를 한 줄로 잘 요약해서 어필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한테 집중했던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데이터를 좀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은 데이터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인사 전문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